22대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아시는 것처럼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24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결까지 있었지만 끝내 부결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어떤 이슈들이 많이 나올까요? 야당에서는 김건희 국감이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선 국회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 모두 영남 지역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계셔서 저희가 TPK 여론을 좀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모 의원님 그리고 임미애 의원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바쁜 와중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잠시 후에 10시부터는 이제 국정감사 현장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가시기 직전에 저희 취재 편의점에 먼저 들러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허성모 의원님은 산자위 예결위 그리고 예. 우리 임미애 의원님은 상임위가 3개예요. 아, 예, 농해수위, 농해수위. 여가위, 예결위 두 분 모두 공통점은 예결위. 예. 윤석열 정부의 예산 문제 이거 간단치 않습니다. 네. 자, 국감에 임하는 초선의 각오 한마디씩 우선 듣겠습니다. 허성모 의원님부터 듣겠습니다. 어쨌든 뭐 정부는 또 여당은 국민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책임이 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는 국민의 삶은 나빠지고 있고 윤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요. 윤건이. 예, 그분들의 삶만 윤택해지고 있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헤치고 지적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네. 임미 의원님. 민생을 지키는 농해수위. 예. 예. 이 김건희가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이 시국에 정말 농민들 어렵거든요. 서민들의 삶도 어렵고 그래서 민생의 그 어려움을 이번 국감 기간 동안에 정치인들한테 그리고 여당을 향해서 큰 질타를 하는 그런 국감 자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블랙홀처럼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 이슈가 모든 현안을 네. 다 빨아들여서 정작 중요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 또 외교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구멍이 나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야당 의원님들이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이슈를 안 다룰 수가 없는군요. 정치에 너무나 뜨거운 네. 현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를 안 다룰 수가 없는데 우선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명태균 씨가 동아일보하고 단독 인터뷰를 3시간 반 동안 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사실상 자신이 지난 대선 후보 단일화의 핵심 역할을 했고 결정권자가 오라고 본인을 인수위에 직접 오라고 여기서 결정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의 아버지 같은 사람인데 오세훈을 서울시장 만들라고 했고 또 이준석 대표가 된 과정도 사실은 본인의 역할이 컸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일단 이 인터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예, 제가 뭐 인터뷰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그 이준석 대표를 대표로 만드는데 역할이 컸다. 이런 것은 제가 아마 여기 나서 지난번에 처음 이야기를 했을 말씀하셨습니다. 겁니다. 예. 그게 결국은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건데 그 여론조사라는 게 이제 있는 여론을 객관적으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당히 마사지 되거나 오히려 어떤 걸 의도한 여론조사들이 많았던 거죠.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보면서 사실은 그때 대세가 나경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뒤집어내는 역할들을 한 거죠. 그래서 이준석도 사실은 명태균에 꼼짝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밤늦은 시간에 새벽에 네. 칠불사까지 내려가 오라 하면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오라 하면 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제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정치권 전체로 계속 확산되면서 김종인과의 관계, 윤 대통령과의 관계까지 다 확산되어 있는 거고 대선 과정에서 3억 6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26번 했고 할 때마다 3천 샘플 이상의 했는데 그걸 다 무료로 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 받겠다 했는데 돈을 안 받은 거고 예. 대신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그게 김영선 공천으로 퉁쳤다는 퉁쳤다. 이야기도 나오고 예. 아크로비스타를 주겠다 예. 도 나오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 훨씬 이상의 정말 가장 추악한 거래들이 이루어진 이 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주장에 부분적인 신빙성은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뭐 일부는 또 신빙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상당한 신빙성을 있다고 생각하고
이건 진짜 제대로 수사하고 밝혀져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어젯밤에는 느닷없이 또 강혜경 씨 제보자 알파벳 E씨죠. 그분이 네, 또 네.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네. 저는 그 동아일보 인터뷰와 관련해서는 뭐 저도 꼼꼼하게 읽어보지는 않고 워낙 네. 내용이 많으니까 대충 봤는데 명박사로 불렀다는 네. 거잖아요. VIP가. 예. 그러니까 윤석열 예. 대통령이 예. 명박사로 불렀다는 얘기는 자기가 실제로 박사 학위가 있어서가 아니고 예. 어떤 어려운 문제도 들이밀기만 하면 다 해결해 줬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면에서 천공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우리는 천공의 1인자인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예. 예. 천공은 하늘과 땅에 하늘의 예. 이치는 뭐 알지 모르나 이 사람의 이름 몰라서 예. 네.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겠다. 한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약간 이분이 자기 과시나 허풍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 과정에서 그런 허풍이 나오더라도 전혀 근거 없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맥락이 있는 속에서의 이 과장은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맥락 없는 발언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명태균 씨가 정말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아주 오래전부터 깊게 연관되어져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정치권에 입문하면서부터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지금 이 자리에 오는 과정에 그 역할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그렇다면 밝혀져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럼요. 박한수 현 경남지사도 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한테 소개해 줬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첫 만남을 가지게 해줬다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 게 사실이고요. 예. 그러면 이제 명태균 씨는 그 자기 위주의 이야기를 펼칠 때는 상당히 그 근거가 있는 그쵸. 이야기예요. 예. 약간의 가장이 있을지는 예, 예. 몰라도. 근데 이제 자기한테 불리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게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또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어제 그 이 씨라고 예. 하는 강모 씨, 예, 예. 그분이 뭐 언론에 이제 출연했지 네, 예. 않습니까?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보면은 한이 좀 맺힌 것 같아요. 긴 세월 이분들 어쨌든 김영선 씨보다는 명태균 씨하고 먼저 만났고 먼저 함께 해왔던 직원이면서 어찌 보면은 뭐 동료고 동지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그다음에 이제 김영선 씨가 오면서 같이 그쪽도 연결이 되고 선거를 하고 이렇게 된 건데, 그 과정에서 뒤치다거리는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회계 책임자로서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심지어 자기 사비도 일부 넣어야 예. 되고 이런 과정이었는데, 근데 이제 일이 터져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면은 이 사람한테 혼자 다 줘요. 네가 다 져라. 그러니까 독박스는 예, 예. 이런 구조를 지금 요구하고 만들고 있다. 강요된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도저히 이거는 이제 견딜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씨란 분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는 거의 진실에 다 가깝다. 진실들을 이야기하고 네.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명태균 씨가 하는 이야기, 이 씨가 하는 이야기를 딱 붙이면은 전체적인 전모가 예.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는 김영선 씨가 이 씨의 남편이 일하는 직장을 찾아가- 세 번이나 찾아가서 행패를 부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112 신고까지 했다는 거고, 예. 112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러면은 법적으로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방침을 가지고 대응을 해라. 예. 그래야 법적으로 당신이 괜찮다. 이런 충고를 112에서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시체말로 이게 완전 활극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활극이. 예. 우리 국민들 상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나. 그러니까 가장 추악한 정치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고, 정치의 가장 더러운 부분들이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대통령 부부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 부분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겪는 좌절감이 지금 너무 크고 정치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좌절감, 불신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특검도 해야 되고 수사도 제대로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질 건 책임지게 만들고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오선 국회의원이 네. 그래도 아무리 전직이라고 하더라도 오선 국회의원이 이분이 공무원이라는 거잖아요. 그 강모 씨의 남편이 그 공무원 직장,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가서 행패를 부린 거지 않습니까? 그 강 씨가 인터뷰 끝나고 나오면서 우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이렇게 마음에 네, 짊어졌던 짐을 좀 누군가에 털어놓으면서 좀 후련해하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막 서름이 복받쳤는지 막 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인간적인 배신감 그리고 남편한테 가해졌던 그 위해와 협박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이 겪었을 고통도 되게 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초선도 아니고 아니면 일반인도 아니고 5선씩이나 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었다는 사람이 그런 식의 민간인을 찾아가서 그런 식의 행포가 가능할까? 저희 사실 그거 상상 밖의 영역이에요. 이게 가능한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상상 밖의 일들이 지금 파노라마처럼 아니, 펼쳐지고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씨의 관계는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요. 누구나 지금 하게 그 되는 의심을 거예요. 하고 있어요. 예. 너무나 특수한 관계다. 예. 공적 관계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 씨, 강모 예. 씨죠. 예. 그분한테 명태균 씨도 월급 반을 자기가 가져가야 한다면서 예. 의원이- 보낸 액수가 너무 놀라워요. 정확하게 예. 반. 10원짜리까지 아, 아니 일원한 푼. 예. 예. 틀리면 안 그렇게 된다. 하면서 국회의원이 2명이다라고 예.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김영선 의원도 이 강 씨에게 예. 국회의원이 2명이다. 2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진짜 국회의원이 2명인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게 방에. 그냥 뭐 일반적인 일과의 관계는 아닌 예. 거 그렇죠.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을 상상할 해요. 수 없는 또 네. 다른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까지 억측이 지금 가는 거고 네. 실제 그런 소문이 지역에서 그 지역구 있나요? 내에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 그런 제보가 또 이 강 씨한테 많이 오기도 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와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저희도 이게 이제 뭐 면책이 국회의원인데 예. 행동이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그렇죠. 새벽 4시에 어디 우연히 산책을 나가더라도 그죠 아무도 없어도 예. 끝까지 신호등을 지켜야 되는 게 저희들의 운명. 숙명이잖아요. 예. 그럴 만큼 조심스럽게 사는데 예. 이분들은 정말 우리가 상상 밖에 뭔가를 가지고 계시구나. 네. 그래서 진실이 빨리 밝혀지길 바라고요. 이 근데 심각한 그 전에 그 황보승희 의원이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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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부산에 예. 약간의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아, 황보 예. 불륜인데 그거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같다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게 아니고 예. 황보승희 의원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비난받을 일 그렇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 여전히 정치를 해요. 예. 우리 같으면은 불가능한 상상할 일을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예. 일을 이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걸 보면서 놀라웠는데 똑같은 그리고 이제 예. 김영선 전 의원이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남편을 찾아 3번이나 가서 네. 그런 소란을 피우고 겁박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건 그만큼 이 사건이 자기한테 절대절명의 위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무리한 일을 하는 예. 거죠. 예. 의원님 창원 지역구 물론 예. 옆 동네긴 합니다만 그 이 저 제보자 이 씨 뭐 이제는 뭐 실명이 다 나왔으니까 예. 이 강혜경 씨가 예. 어떤 분인지 그리고 또 뭐 혹시 지역에서 만나신 적은 있으신지 예, 이틀 전에 제가 30분 정도 만났습니다. 이틀 전에요. 예, 예. 어. 이제 그 한 주 반, 2주 정도 전에 저를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지인을 통해서 해왔어요. 강혜경 씨가? 예, 예. 그쪽에서.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일에 너무 깊숙이 예, 관여하고 싶지 않고 또 지역의 일인데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아주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 일에 국회의원이 뭐 이렇게 개입되는 게 별로 안 좋아서 조금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중간에 연락이 또 안 와요. 네. 그러다만 이번에 또 연락이 와서 잠시 만났는데 다른 건 아니고 예. 이제 청문회 정인으로 채택이 되어 계신데 이제 이렇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데고 예. 약간 마음이 불안하시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뭐 신변 보장에 대한 불안감도 있으시고 또 이렇게 불편함도 있으시고 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예. 저를 만나면 좀 그런 게 해소될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그분을 전혀 모르지만 네. 제가 그 동네 시장을 했고 예, 예, 오랫동안 예. 그 지역에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은 저를 잘 안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친근하게 느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은 안정을 좀 찾으실 것 같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 자기가 원하는 도움을 좀 줄 수 있느냐, 예. 그 출석 현장까지 가는데 네. 이제 그런 느낌의 말씀이 있으셨고 뭐든지 그런 정도는 제가 예. 국회의원으로서 또 강희경 씨가 사실은 이게 공익 제보자잖아요. 그렇죠. 예. 공익 제보자로서의 법적 신분도 좀 가지고 예. 또 우리는 그럼 공익 제보자를 좀 돕거나 보호하는 관점에서 그런 정도의 역할은 제가
도와주는 게 또 마땅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 한 30분 잠시 혹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집에서 그 국감 현장까지 오는 동안에 약간의 그 경호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왜 그런 고민들을 네.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네, 그런 필요할 것 부분에 같아요. 대해서 허성모 의원님께서 조금 도움을 예, 뭐 제약에 도움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 저희 의원실에서 당과 의논해서 제가 또 뭐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그렇죠. 옳지 않은 예, 일이고 예, 맞습니다. 당과 좀 의논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예. 그분은 아직도 그 국힘 당원이래요. 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당적이나 신분 때문에 또 네. 민주당적 인사하고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해서 부담감도 또 좀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언론하고 만나는 거는 그런 부담감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민주당 쪽하고 만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 부담감이 있어서 잘 안 만나는 것 같아요. 아니 경남 지역에 예.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은데 의원님을 찾아온 이유는 전직 창원시장으로서 그렇죠. 호감 이런 것 예. 때문에 저는 그분을 모르지만 신뢰도. 그분은 늘 일상적으로 저를 봤으니까. 행사장이나 뭐 이렇게 많이 뵀기 때문에 예. 봤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호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어려운 일 당하셨을 땐 또 민주당이 이렇게 도움을 예, 뭐 그런 정도의 도움은 공익 제보자한테 드리는 그렇죠. 게 예.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강혜경 씨가 굉장히 좀 중요한 제보자이고 어제의 내용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상당히 많은 회계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을 그 증언 녹취록이나 뭐 2년치 이상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씨뿐만 아니라 이 정부가 탄생하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막후가 있었는지를 좀 다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제 앞서 이제 허성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그 3억 7천만 원인가요? 예, 3억 6천만 원. 3억 6천. 기본적으로 이 여론조사 비용을 안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게 사실은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되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의원님? 예. 이게 저희가 이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 편의를 제공받은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은수미 그 당시 성남시장이 네. 차량을 지역에 이제 일종의 자원봉사자가 맞습니다. 차량을 수차례 제공해서 행사장으로 가는 것을 편의를 제공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서 이분 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감옥 갔죠. 예, 그렇죠. 예. 이제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차량의 편의를 이용하고, 그러니까 의원님이 어디 가는 길에 저 좀 태워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를 태워갔어요 몇 번. 편의 제공으로 제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으면 저도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해서 이 사람을 그야말로 현직 시장에 있는 사람을 날린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에 비춰본다면 여론조사의 비용을 그것도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여론조사의 비용을 편의 제공했는데 지불하지 않았다?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인 거죠. 명백하게. 네. 그리고 이런 사례는 꽤 여러 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들어가면 저는 분명히 문제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것도 문제지만 네. 그 여론조사에 마사지가 있었다. 조작이죠. 한다면 조작. 이거는 완전 정권 탄생의 정통성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국기문란이 되는 거죠. 예. 선거를 완전히 형용화시킨.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엄중하게 지금 국정조사나 대응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가 있었다거나 그리고 비용을 그냥 공짜로 거, 편의 네. 제공 이게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도 네. 해당이 되는 것이고 정치자금법도 위반이 되는 거면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실제로 조사는 받을 수 있지만 형사소추는 안 되는 상황. 임기 후에 임기 받으면 되죠, 후에 당연히. 예, 임기 후에 그 지금은 어떤 분들은 이거 당선 무효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는 아무래도 지금 그렇게까지 가기는 그냥 검찰이나 아니면 사법부에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부담스러워서 이런 생각은 들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그건 당선 무효형에 이를 수도 있는 중죄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그 우리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계 연관지어서도 본다면 이거는 한번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분명하게 좀 세게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우리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라 생각을 하니까 이게 충격이 좀 강하게 안 오는가. 예. 우리는 너무나 이게 진짜 황당하고 충격적인데도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사안이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최순실의 국정개입은 훨씬 넘는 진짜 거죠. 뭐 네. 시체말로 조족지혈, 세발의 피 아닙니까? 예. 정말 이거는 뭐 당장이라도 예. 근데 예방 주사를 너무 많이 맞았다고 탄핵감인데.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고 실제로 2021년 뭐 그 동아일보 본인 주장에 따르면 그 선거 과정에서 실제로 그 윤석열 대통령 내외하고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 이후에 뭐 국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심각한 국기문란 국정농단에 해당이 되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검찰이 수사를 할 것인가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원지검에서 말이죠. 이 사건 원래 작년 12월에 선관위에서 고발된 사건인데 뉴스토마토 보도 이후에는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차원지검이 뭐 최근에 들어서 열심히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예, 아니고 원래 아니야? 몇 년 사이에 몇 년 특히 사이에. 몇 년 사이에 예. 특히 이 정부 이후에 예. 지금 창원시장과 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정치자금 수수라든지 뇌물 이런 걸로 압수수색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뭐 수색인 지가 언젠데 1년도 더 넘었는데 기소도 안 해요. 기소를 안 해요? 예,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보냈는데도. 거기다가 지금도 다른 재판, 선거법 위반 재판도 받고 있는데 이것도 뭐 재판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세워라 내워라 이런 수준이고 예. 그 재판 현장에 참여했던 참관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검사의 질문이나 추궁이 네. 의지가 없어. 너무 의지가 없고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해요. 예. 시중의 여론이. 예. 그래서 아마 이 명태균 씨 관련해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번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몇 시간 만에 폰을 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 강 씨, 강혜경 씨. 예, 예. 이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했는데 예. 아직도 안 돌려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너무나 형평성에 그런 거죠. 아닙니까? 예, 편파적인 거죠. 예. 그리고 그 명 씨는 깡통폰을 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강혜경 씨는 그 이전에 자기가 이 자금 문제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을 때 자기는 4번인가 받았다고. 예. 그다음에 명태균 씨하고 저 김영선 의원은 한 번씩인가 받았다 그래요. 이 사람이 몇 번을 더 받은 거죠. 그때 자기가 너무 억울해서 자기 폰을 그냥 자진 이미 제출해서 다 들어봐라. 예, 예. 검찰이 내었다는 예. 거예요. 그럼 그때 이미 내었고 다 조사했는데 이번에 또 압수수색 가버린 거예요. 예. 그걸 돌려주지도 않아요. 예. 왜 그렇겠습니까? 검찰이 오히려 제가 예. 그런 의심이 듭니다 지금. 이게 오히려 증거 인멸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 오히려. 예. 예. 아니면 지금 그 녹취되어 있는 많은 증거들이 풀리는 것을 막고 지체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지금 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정도 사안이면 검찰이 즉각적으로 수사에 돌입을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서 결국에는 막고 싶은 거죠. 검찰선에서 최대한 저지선을 확보해서 더 이상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아라라는 특명을 받아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는 거죠. 이게 안 그러면 네. 원래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의 행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긴 하지만 네. 지금 특히나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보여주는 편파적인 모습은 여기서 불을 좀 최대한 불길을 좀 잡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지막 몸부림 같은 느낌을 좀 받아요. 아니 그리고 네. 이 정도 사안이 되면 국힘 내부에서도 일부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 어제 그래서 모였대잖아요. 어제 20명 모였다고 모였다 하는데. 하는데 예. 뭐 때문에 모였는지 모르겠고 사실 우리 속담이 이런 말이 아니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예. 근데 한동훈 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윤석열, 김건희 요즘 윤건이라 그러더라고요. 네네. 이 부부한테 얼마나 밟히고 있습니까? 네. 한번 꿈틀거리는 모습도 못 봤어요. 예. 한동훈 대표 안 꿈틀거린다. 예. 아니 나 지렁이보다도 못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침에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예.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예. 그렇게 한 20명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해서 친한 게 새를 불리겠다고
선언을 하면 그게 불려져? 내가 네. 이렇게 예, 물어봤어요. 예, 예. 그랬더니 이분들 하는 얘기가 뭔 소리야. 당대표가 됐는데 모든 의원들이 자기 편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바보지. 뭐 이렇게 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임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다른 의원들 보기에는 굉장히 우습게 보이는 그러니까 한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약간의 이 뭐라 그럴까 예. 좀 얕잡아 보게 만드는 오히려 그런 계기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였어요. 반응이 뭔 소리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면 108명을 다 본인의 어떤 주력권으로 그렇죠. 삼아야 되는데 108명 가운데 20명만 별도로 모여서 그리고 그 모임을 자리에서 했다. 네. 그러니까 다음에 당 장악에 모임할 때 앉았다. 한 명씩 더 데리고 데리고 오자. 온다. 뭐 이거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한동훈 대표가 네. 이 당을 장악하지 못했다. 당대표긴 네. 하지만 근데 장악을 전- 못하고 제대로 일을 그렇죠. 못하고 있다. 장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윤건희 부부의 워낙 강력한 근데 저는 견제. 이게 시점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기회가 있었는데 한동훈 스스로가 이 기회를 이게 기회인 줄 몰랐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또 기회가 오고 있어요. 예. 네. 국감이 끝나고 나면 다시 예. 특검법 발의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 기회를 원래 어리석은 사람은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그 뒷꼭지를 보면서 저것이 기회였구나 기회였네. 이렇게 안다잖아요. 우리가 기회를 한 번 더 만들어줘야죠. 그러니까 첫 번째 민주당에서 기회를 만들어줘야 첫 번째 기회는 사실은 최혜병 특검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그때- 자기 입으로도 하겠다 예, 했으니까. 그때 딱 했어야 잡고서 주도권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바보죠. 그랬으면 아마 국힘의 의원들 중에 7, 80명은 네, 따라갔을 그렇죠. 한동훈 겁니다. 쪽으로 쏠렸을 겁니다. 이 사람이 미래 권력인개벼 이러면서 그렇죠. 따라갔을 텐데 예. 이도저도 아닌개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사람들도 대표가 확실하게 리더십을 보여야 이 길인가 보다 하고 확 따라가는데 그게 아니니까 주춤주춤 하게 되고 그러면 아직은 예산이라도 네, 따야 맞습니다. 되니까 대통령한테 줄 서는 게 맞아요. 낫겠다 이런 네.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예산만 따야 되는 게 아니고 예. 자기 주변에 또 이렇게 놀고 있는 사람 챙겨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요. 할 일이 많아요. 그럼 예. 대통령한테 밑보여서 갈 수가 없는 예.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동훈이 대표가 될 때는 이산인가 해서 대표도 만들었는데 지금 이산 도저히 아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윤건희 부부 산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걸 바꿀 수 있는 사람 누구냐? 한동훈 본인 자신이에요. 예.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한동훈이 스스로 산이 될 자질이 없다고 봐요. 예.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도 결국은 대통령의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아, 산이 그런가요? 될 자질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어떤 네. 결심을 하고 그분들이 하지 않으면 이 상황의 변화가 오기 어렵기 때문에 네. 사실은 자기도 정치 생명을 걸고 해야 됩니다. 네. 정치를 할 마음이 있으면. 앞으로 그렇게 얘기할게요. 근데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한 이런 동아일보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 보면 마쿠에서 상당한 실력자로 역할을 했는데 그 수위가 단순히 이준석 대표, 오세훈 시장, 윤석열 내외가 아니라 홍준표 시장, 앞서 말씀하신 박완수 지사. 경남지사 포함해서 소위 여권에 이 사람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잖아요. 안철수 의원을 포함해서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뭘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이거는 비단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떤 국정농단 차원이 아니라 보수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심대한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 사람들이 왜 찾아갔겠습니까? 네. 예. 가서 만났을 때 뭔가 줄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김영선을 통해서 윤 대통령 부부하고 일찍 맺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으로서 권력이 탄생되니 그 초기 권력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예. 그러면 그 권력에 대한 접근성을 누구를 통해서 가능한가? 명태균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건 아니까 명태균을 찾아오는 거죠. 예. 그렇지 않다면 누가 명태균을 찾아오겠습니까? 그리고 안철수는 탄생하기 전이라 합시다. 예. 그러나 여론조사라는 무기를 가지고 예. 정치 분석을 하면서 나름대로 판을 읽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 가서 조언을 구해라, 거기하고 상의해봐라 라고 그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특히 안철수도 부산 출신이고 부산 경남의 네트워크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는 거죠. 이 판이 큰 판인 것 같아도
굉장히 좁은 데입니다. 웬만하면 누가 뭐 하고 있는지 다 아는 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랬을 거라는 건 충분히 짐작도 가고 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홍 시장님이 연결이 된 건 아마 그분이 경남에서 한때 활동을 그럼요. 하다 보니 그래서 연결이 좀 된 것 제가 같고. 이 방송 처음 나와서도 네. 이야기했는데 그때도 다 추측과 들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추측과 들은 이야기 상식으로 우리 경험으로 판단해 보면은 박완수 현 경남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남지사 후보를 놓고 2번 경선 격돌을 했어요. 거의 표차가 없는 뭐 미세한 박빙이었구나. 박빙의 싸움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론조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서 판을 살짝만 건드려주는 사람들의 도움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한테 의존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명태균 씨는 양쪽 다 어떤 코멘트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고도 남습니다. 지금 흘러가는 판을 상황을 보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박한수 현 지사 쪽에서는 입을 다물죠. 네. 뭐 사적인 거에 대해서 예. 말할 게 없다. 예. 뭐 말할 게 있으면 말하면 되지. 말하면 불리하니까 안 하시는 거고. 예, 예. 그다음에 홍준표 현 대구시장은 뭐 사기꾼이다 예.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렇게 탁 자기가 줬거든. 쳐내는 거지. 그러면 실제로 지난번 선거에서는 명태균 씨가 박완수 지사 편에서 뭔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의심해 볼 만한가요? 그러니까 저는 본선은 예. 뭐 편을 들고 말고 할 것도 그때 없었어요. 예. 지난번 그러니까 왔을 경선 때만. 과정에서. 경선이나 예. 그다음에 경선 이전에 유리한 고지를 접근하기 위해서 당시에 당선자 예. 내지는 뭐 당선 직전에 당선자 신분이었겠죠. 빨리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당선자나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공천을 결정짓잖아요. 그때는 네. 뭐 권력이 제일 셀 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윤건희를 만나러 갔지 않겠습니까? 예. 만나는 게 제일 싫었겠죠. 지금 보면 보수지들도 오늘 앞다퉈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실기하게 될 거다라는 그 비판까지 하고 있는 건데요. 동아일보가 조금 세죠. 동아일보가 요새. 세게 얘기합니다. 이제 천광함 칼럼 제목이 뭐냐면 대통령 취임식이 여사 의혹의 중간 저수지였나 저수지 얘기가 나오고 한겨레는 박용현 논설위원이 오늘 김이 곧 국가 여기서 김은 김건희 여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앙일보의 이하경 칼럼은 기로에선 윤석열 대통령 실제로 부디 실기하지 말기를 바란다. 김건희 국감에서 실제로 민심이 험해가지고 골수 보수들도 김건희 여사 나오면 인상을 찌푸릴 정도로 매우 싫어한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두 분 모신 이유가 TPK 여론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한 건데 경남은 굉장히 심각할 것 같아요. 특히 네. 이 명태균 씨 파문으로 그리고 이제 TK도 마찬가지로 여론조사를 보면 더블 스코어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좋지 않은 여론인데 현장에서 직접 만나보면 어떤 느낌을 좀 받으십니까? 뭐 사람들이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게 창피하다 이런 게 좀 있는 거죠. 예. 있는 거고 뭐 극단적인 이제 국힘 지지자들은 저한테 말하는 수준이 싸우지 마라 이런 정도 말씀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느낌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실제 대통령은 김건희다. 의원이고 보이투가 윤석열이고 윤석열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언론이나 데서 많이 했지만 그래도 부울경의 국힘의 지지자들은 설마 조금 여사가 세겠지, 좀 나대겠지 이런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정타가 뭔가 하면은 마포대교 맞아요. 그 얘기 많이 네. 해요. 마포대교에 여사가 나타나서 신놈은 제스처로 이렇게 하면서 지시를 하는 순간에 아 설마 그렇겠나 했던 국힘의 지지자 또는 약간의 국힘의 경도되어 있는 중도의 불경 지지자들이 그 이야기가 맞네. 진짜 대통령은 김건희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건이 저는 뭐 기름을 부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단 보수 유권자들은 자기가 찍은 정권이 이렇게 참 형편없는 국정 실력을 보여줄 때 입을 닫아요. 그러면서 반대급부로 야당 지도자에 대한 맹폭을 하지요. 자기 당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맹폭은 우리가 늘 당해오던 거여서 그러려니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의료 문제 있었지만 그래도 그건 그래도 좀 참을만 했는데
마포대교에 가서 김건희가 보여준 말과 제스처가 이거는 완전히 영부인이 아닌 대통령의 언어와 행동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하는 거예요. 예, 마포대교에선 여사의 모습을 굉장히 네, 불쾌하게 여기는 거예요. 마포대교가 결정타예요. 결정타였다. 스스로를 증명해낸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다. 아 근데 저도 보면서 상당히 기분이 나빴어요. 자, 오늘 아침 그 리얼미터 조사는요, 긍정평가가 늘었습니다. 지난주에 25.8에서 이번 주에 27.9%로 소폭 상승했고요. 부정평가는 내려갔습니다. 70.8에서 68.1%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긍정은 2.1% 올라간 셈인데, 여론조사는 뭐 이렇게 출렁이면서 뭐 다음 주, 이번 주에도 이제 한글날이 있어서 갤럽은 여론조사가 없고요. 다음 주에 나올 텐데, 여론조사 지지율보다 더 심각한 거는 지금 동네 민심이 이렇게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마포대교가 결정타였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중요한 거는 이번 국감에서 얼마나 더 센 이슈들이 터져 나오는가라는 것인데, 보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명품백, 뭐 주가 조작 명품백 이런 것은 그냥 상수로 치고, 최근에 그 히림 건축이라는 네네. 회사가 무려 법무부하고만 117억 김건희 여사를 후원했던 업체인 거죠.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21g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더 골 때리는 건 수의계약이에요. 히림이 예. 예, 21g도 아니 수의계약으로 그것도 쪼개기 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 싶을 정도로 보면서 이게 정말 맞아라는, 제가 자료를 보다가 이게 정말 이게 맞아? 이거 지방의회 경험을 해본 우리 같은 사람들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특정 기업을 밀어주기, 찍어서 주는 거죠. 찍어서 밀어주기 예. 했다. 수의계약은 딱 그런 거예요. 경쟁 입찰이 아니잖아요. 예. 시장님 해보셨으니까 너무나 잘 잘 알지만, 알죠. 예. 예. 이게 지역에서 작은 공사를 가지고 좀 나눠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에 등록된 업체가 함께 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그 전문성을 살려서 좀 나눠주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활용하는 경우는 많은데, 이게 국가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쪼개기와 수의계약을 남발한다? 그러기에는 뒤에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이게 뭐 지역에도 2천만 원 이하 수익계약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특정 업체가 많이 하면은 난리가 나요. 걸리죠. 동네에서. 왜냐하면 한 네. 특정 업체가 많이 하면 다른 업체가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전체 파이는 같고 예. 이렇게 여러 경쟁업체들이 나누어 먹고 같이 가는 건데, 예. 그럼 부서의 직원들은 보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주는 거예요. 뭔가를 맡겼는데 이게 시공이 잘 안 되거나 탈이 나면은 나중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맡겼을 때 탈이 안 나는 업체, 공사나 뭐 일에 지장이 안 생기는 네. 업체, 하자 신뢰할 보수가 만한, 발생하지 예. 않는 않는 업체. 업체. 그런 걸 안전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는 경향이 있죠. 예. 그러다 보면 그 업체의 일이 또 몰리게 되면, 그러다 보면 나머지 업체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다 굶어 죽으란 말이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제발 공정하게 골고루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게 약간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또 막 원성이 빗발을 쳐요. 네. 동네라는 게 얼마나 좁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시장을 팔아요. 공무원들도. 시장 쪽에서 뭐 압력이 와서 걸러줬다, 이래 되는 거죠. 예. 그럼 이게 완전 사실과 다른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소문을 들은 누군가가 또 시장한테 이야기를 해요. 항의하겠죠. 아니 당신이 깨끗한 줄 알았더니 왜 그런데 개입을 해서 이런 나쁜 일,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그러니까 그럴 때는 공무원이 관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바로 그럴 때는 예, 공무원이 관여하는 시장 거다. 핑계 대고서 자기가 주고 싶은 업체한테다가 수의계약을 주는 주고. 경우에요. 주놓고는 네. 다른 데서 항의가 들어오거나 예. 또 자기가 바꾸게 되면 바뀐 사람이 또 항의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시장 핑계를 대는 거죠. 시장은 알지도 못하는 일이에요. 예. 그런 게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보면은 아예 노골적으로 특정 업체한테 모든 걸 몰아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결심한 거예요. 무조건 해먹겠다. 해먹을 결심. 그럼 지방자치단체도 견제가 없는 데서는 예.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견제가 있어야 돼요. 의회도 여야가 비슷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도
이번에 이쪽에 한 밀어줬다가 저쪽으로 한 바꿨다가 하는 그런 곳에서는 네.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음. 일어나면 난리가 나거든요. 예. 질타가 나오고. 근데 대구 경북이라는 이런 데라든지 또 다른 어떤 특정한 데가 늘 독점하고 있는 데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언제나 많죠. 있습니다. 있다. 있는데 이 정권은 그런 거 전혀 개의치 개의치 않아요. 않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근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21g이면 왜 21g이야? 그래도 뭐 이게 영혼의 영혼의 무게. 무게라면서요. 그 얘기를 저희 네. 김용남 의원이 저희 네, 프로그램에 네. 와서 처음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그래서 그 화제가 얘기 되고 듣고서 있습니다. 아, 예. 놀라워라 여러 가지 그래서 면에서. 그 기업이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다 국감장으로 이제 가셔야 돼서 저희가 더 길게 모실 수는 없고 이번 국감을 통해서 이것만큼은 혹시 뭐 특종 터뜨리실 게 있으면 여기서 예고편을 좀 띄워주고 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뭐 산자위라서 네. 지금 우리 산자위에서 중요하게 되는 거 있는 거 대항고래건 네. 더 파헤쳐야 되고 그 다음에 체코 원전 예. 이게 뭐 정당한 계약이 있고 앞으로 진짜 이윤이 남는 거냐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 의원들이 많이 챙기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말고 다른 것들 우리 국민들의 삶에 불편을 줬던 또 정부가 좀 더 잘했더라면 좋았을 거. 특히 자동차, 전기자동차 화재 때문에 네, 지금 우리 맞습니다. 전 국민이 포비아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공포감이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볼 때 충분히 더 미리 빨리 대비할 수 있었는데 네. 정부에 대해서 너무 늦었다.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할 네. 생각입니다. 의원님. 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이 정부 들어서 수입 농산물, 네. 할당 관세로 인한 수입 농산물의 품목과 양이 엄청 늘었어요. 문재인 정부 말기하고 비교해서 한 3배 이상이 늘었는데 그로 인한 그 수익은 모두 다 대기업이 가져갔거든요. 물가를 잡겠다고 수입 농산물을 무분별하게 들여왔는데 이 정책이 과연 물가를 잡는 정책 수단으로서 효과적이었느냐에 대해서 이번 국감 기간에 집중적으로 따져볼 생각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초선 국회의원들의 이제 국감은 처음 해보시는 거죠? 네. 예. 국정감사에서 스타 국회의원 두 분 탄생하실지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스타가 되시는 순간 또 바로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